안녕하세요. 표만자헬의 부스 214자입니다. 한자의 자형을 어떻게 정확하게 쓰고 이해할 것인가? 이번에는 나일입니다. 나일. 분해입니다. 여기에 나일이 있습니다. 나일은 상하의 조합, 좌우의 조합에 통해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헬의 과정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상형의 분해를 통해 이렇게 직직선과 곡고선의 조합의 광동, 장동, 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의 광동, 장동, 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상형의 조합을 통해 문자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집적 해례입니다. 즉, 나리는 이러한 상형의 조합, 또한 이러한 상형의 조합을 통해 나리를 구성합니다. 여기에서 1과 1의 조합은 1로 표음되어 해례됩니다. 즉, 나리는 우측의 두 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첫 번째 조합의 직직선과 곡고선의 조합에서 곡호선이라는 것입니다. 곡각선이 아니고 곡호선, 즉 기역자 모양에서 부드럽게 호의 형태를 구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한자를 보게 되면 여기에 곡각선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자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표만자 해례와 원리에서.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하리는 우측이 두 개의 조합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즉 여기서 또한 주의해야 할 것이 이 구성 과정에서, 조합의 과정에서 두의 선익은 중간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간에 써왔습니다. 어떤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사용하여 왔습니다. 해례 확대입니다. 앞에서 제시된 직직선과 곡호선의 조합의 광동, 장동, 일의 상형의 조합들이 구성이 됩니다. 즉, 좌측에 직직선과 곡호선의 조합의 광동, 장동, 일의 직직선과 직직선의 조합이 되면, 또한 직곡곡과 직직선의 조합이 되면, 직곡선과 직직선의 조합이 되면, 직곡곡과 직직선이 조합이 되면, 직계선과 직직선이 조합이 되면, 그러면 이렇게 표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광동, 장동이 되어 일, 반일, 을, 반을, 을이 됩니다. 여기 조합된 5개가 선광, 장동이 되어 조합이 되면 열, 얼, 욤, 올, 월이 됩니다. 월. 그리고 여기에서 후광, 장동 형태로 부가가 되면 얄, 알, 욤, 울, 왈이 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서 보겠습니다. 즉, 직직선과 곡고선의 조합의 광동, 장동, 일의 우측의 마지막 직계선과 직직선의 조합의 후광, 장동, 왈이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로, 왈의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자가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잘못 쓰고 있느냐 하면 이 문자를 써놓고 사람들은 나일인지 가로왈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만큼 한자는 잘못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나일을 쓸 때의 두의 상형과 가로왈에서의 두의 상형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한자의 표현회례입니다. 그런데
한자에서는 상형의 접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형의 위치는 중이냐 상이냐 하위에 따라 또한 피음이 달리 해례됩니다. 즉, 이 조합에서 일음계와 반일음계에서 주의 상형이 선익은 중간에 써줘야 됩니다. 중간. 그리고 을이음계와 반일음계에서는 상의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을이음계에서는 선익은 하위에 써줘야 됩니다. 즉, 가로 아래서 주의 상형이 이루어질 때 주의 상형의 선익은 하위에 써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제시된 5개의 상형의 선익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앞에 2개는 중간에, 그리고 가운데 그 2개는 위쪽에, 그리고 마지막은 아래에 써져 있을 것입니다. 즉, 이런 형태로 정확하게 부과된다면 한자의 표음을 우리가 인지하는 데는 상당히 용이할 것입니다. 즉, 한자의 상형은 위치 개념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상형의 형태가 명확하다면 상형도 또한 기본적으로 수렴이 톡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써줄 수 있는데, 즉 나릴과 가로와를 구분할 때는 이렇게 중간에 써주느냐 아래에 써주느냐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피움 한자 해례 부수 214자였습니다. 피움 한자 해례에 관심을 부탁드리며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